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겨울 낚시의 대표적인 루어죠. 바로 이 스푼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피디님, 저 뒤에 눈 보이십니까? 와, 완전 겨울이네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12월 7일에 찍고 있는데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희가 겨울 루어들 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었잖아요. 예습. 근데, 와, 오늘은 벌써 이렇게 완전히 겨울이 돼서 이 겨울철 대표적인 루어인 스푼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겨울에 스푼이 왜 좋은지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는 스푼만 딱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이 스푼은 몇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장점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이거 최근에 샀을 때는 좀 비싸게 샀거든요. 3개에 2,000원. 그러니까 한 개당 7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제법 비싸게 샀던 거야. 이거 비싸도 1,000원을 안 하는 루어니까. 근데 뭐 좀 저렴한 곳에 가면 4개에 2,000원. 그러니까 한 개 500원 꼴. 그리고 가끔 5개에 2,000원에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스푼들은 되게 저렴한 가격을 뭐 자랑하는데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 피디님 얼마까지 사보셨어요? 어렸을 때 한국루어 거. 한국루어 거. 네. 한강루어도 있었잖아. 한국루어? 네. 150원. 한 개 150원? 소가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어. 꼼보요? 아니. 그냥? 그 매끈한 거?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4개에 1,000원. 그러니까 한 개 250원 정도씩 이렇게 샀던 기억이 있는 되게 저렴한 루어예요. 근데 사실 이 루어가, 이 스푼이라는 루어가 되게 이게 대표적인 루어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루어 낚시 그림 같은 데 보면 이 스푼이 되게 많아. 근데 사실 잘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너무 저렴해서 잘 안 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 사실 근데 이 스푼은 진짜 쉽게 베스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장점인데, 두 번째 장점은 이 루어는 운용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 루어가 주로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이제 베스에게 어필이 되냐를 좀 얘기를 먼저 하려고요. 첫 번째는 이 루어가 갖고 있는 광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플래시라고 해서 플래싱 효과라고도 하는데, 일단 얘는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할 수 있도록 전체가 이렇게 매끈하고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형이에요. 물론 이게 곰보형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얘는 첫 번째 강점이요, 빛을 반사해주는 능력. 이게 첫 번째로 얘가 이제 어필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리트리브를 해주면요, 오면서 이렇게 펄렁펄렁 하면서 오거든요. 주로 이제 앞에는 좀 고정돼서 이렇게 딸려오는 모양이고 뒤에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 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진동의 어떤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건데, 폴링을 하면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요렇게 떨어져요.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폴링 시에도 진동.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진동과 반짝임이 대표적인 무기인 루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사실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되게 쉽게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뭐라고 해야 되지? 스테디 리트리브,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것. 멀리 캐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폴링을 시킨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거죠. 템포는 아시죠? 고기를 잡으러 이런 느낌으로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운용 방법이고요. 두 번째 운용 방법은 역시 똑같이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가라앉히고 펄렁펄렁 하고 가라앉힌 다음에 슥 들어주고 펄렁 슥 들어주고 펄렁 리프트 앤 폴 이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워킹 낚시에서 상당히 쉽게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푼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많이 쓰여지는 어떤 움직임, 그리고 그걸 이제 연출할 수 있는 운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푼은 재질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던지면 가라앉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움직임은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은 폴링인데요. 얘는 이제 다른 웜채비의 폴링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웜채비는 이제 싱커가 루어를 끌고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 많다면 얘는 이 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폴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가라앉는 채비들과 좀 차이점인데 얘는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물에 던지면 쏙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깊이가 좀 받쳐준다면 얘는 이렇게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뭐 이렇게 물의 저항이 있으니까 일단 떨어지다 보면 좀 틀어지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완만한 이런 곡선을 갖고 있어서 그 곡선 때문에 물의 저항이 더 효율적으로 받아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점, 반짝임,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움직임에 의해서 생겨나는 진동들이 뱃색이 큰 어필이 돼요. 그래서 폴링 과정에서 사실 되게 쉽게 입질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겨울에 물이 맑아진다면 그 폴링이 상당히 위력적인 액션입법이 되니까요. 그걸 꼭 숙지하시고 익힐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숙지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폴링이라는 걸 잘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 근데 폴링을 잘하는 게 좀 웃긴다, 그지? 왜냐면은 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폴링을 잘 거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 잘 폴링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되게 많이 쉽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에다가 라인을 잡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자연스러운 폴링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폴링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요, 프리폴링, 그러니까 라인의 저항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멀리 캐스팅을 하고 붕 하고 캐스팅을 한 다음에 라인이 쭉 빨려 들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얘는 충분히 무거워서. 그렇게 되면 썬바를 누르고요, 눌러진 상태에서 라인을 쭉쭉 풀어주세요. 쭉쭉. 그리고 이제 일정한 수심에 도달할 때까지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풀어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폴링, 라인의 저항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카운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천천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심에 도달하는 게 되게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수심에 떨어지는 시간까지 폴링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파운드 라인에 여기 10g짜리 스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10m 떨어지는데 제가 카운트하는 속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24, 25 이 정도쯤에 10m에 딱 안착을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더 깊다, 그거보다 덜 떨어지면 좀 얕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카운트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걸 이제 이 정도 떨어지면 몇 미터쯤에 있어 라고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캐스팅을 하고 떨어지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쭉쭉 풀어주면요, 바람이 안 부는 오늘 같은 날은 라인이 가라앉는 게 눈에 쫙 보여요, 사실. 근데 평소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뭘 보면 아시냐면요, 요 로드 끝에 라인이 풀려나가는 게 보여요. 그럼 그걸 보면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가라앉고 있죠. 제가 지금 처음부터 카운트를 안 해서 얼마쯤 가라앉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가라앉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쉽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스테디 리트리브라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천천히 감아주는 거죠. 천천히 감아주는 스테디 리트리브를 할 때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거지.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스테디 리트리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이걸 감으면 욕심이 생기면 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고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이유가 일정한 수심층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니까요. 일정한 속도라는 건 떠오르지 않는 느낌으로 감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훅이 3개나 달려있는 루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 상태에서 바로 끌면 턱 하고 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크게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의 텐션을 이용해서 천천히 고기를 잡으러 이런 느낌으로 감아주시면 갑자기 툭툭 하는 입질처럼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 태그, 이명준의 해피베스, 18, 19, 20, 21, 22, ATG와 함께합니다. 24.
나이스. 아, 좋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예. 스푼. 아. 네, 사왔습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도 한 40cm쯤 되는, 키로 100g 정도 되는 베스인데요.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런 채널 라인을 따라서 빙어의 회유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골창에서도 빙어의 회유로가 될 만한 곳에 다 캐스팅을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이렇게 한번 들어주니까 그 고점에서 탁 때려주는 입질을 시원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물이 맑아지면서 이런 은색 광택을 갖고 있는 메탈 소재 루어들이 빙어를 흉내내서 좋은 입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겨울에 춥다고 너무 방해만 계시지 마시고요. 나오셔서 이런 메탈 루어들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푼은 역시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나오시면요, 깊은 곳에서 잡으시면 꼭 피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그러면 이제 폴링과 스테디 리트리브에 이어서 이번에 알아볼 운용법은요, 리프트 앤 폴이에요. 이 스푼이라는 루어는 되게 진동과 어떤 반짝거림으로 이렇게 베스에게 존재감을 알린다는 면에서 스피너베이트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스피너베이트처럼 스테디 리트리브와 리프트 앤 폴이 아주 효과적인 운용이 되고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로드웍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피너베이트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리프트 앤 폴을 할 때에는 멀리 캐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죠. 그래서 쭉 가라앉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쓱 들어주고, 하나 둘 이렇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폴렁폴렁폴렁을 느낀 다음에 쓱 들어주고 감아주고, 그 다음에 또 폴렁폴렁폴렁을 느낀 다음에 쓱 들어주고 폴렁폴렁폴렁폴렁,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루어가 대부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얕은 곳에서 스푼을 운영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크게 깊지 않은 곳, 한 5, 6m 정도 수심이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겨울철이 되어서 이렇게 물이 맑아져서 어떤 빙어를 흉내내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깊은 곳을 공략해야지 라고 할 때에는 조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로드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이렇게 깊은 곳을 공략하게 되면 이런 급사면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폴링을 시켜서 리프트 앤 폴을 하면 스테디 리트리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스테디 리트리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리프트 앤 폴이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정도의 운영을, 그 정도의 어떤 리프트 앤 폴이 갖고 있는 장점을 주려면 로드를 크게 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아니면 이 정도씩 들어줘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 앤 폴은 이 올라올 때의 저항감에 의한 진동과 떨어질 때의 자연스러운 폴링,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깊은 곳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이 정도로 로드를 크게 움직여줘야, 그리고 워킹이니까, 워킹이라는 어떤 우리 위치가 갖고 있는 제약을 극복하려면 리프트 앤 폴에서는 이렇게 크게 로드를 크게 들어주는 게 꿀팁이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딱 거기야. 스트럭처 있는 데에서 탁 하고 먹어졌어. 와, 터는 거 봐라. 힘쓴다, 힘써.
예! 스푼!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스푼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움직임과 2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싼 거 말고, 사면 후캡을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첫 번째는 반짝거림으로 어필을 하는 루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진동이 주는 어떤 어필력이 그런 어떤 효과가 꽤 상당한 루어다라는 게 큰 장점 2가지고요. 그다음 운용법 알아본 3가지는 폴링, 그리고 자연스러운 폴링에서는 자연스러운 폴링을 위해서 라인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정확한 카운트를 통해서 내 루어가 몇 미터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디 리트리브는 욕심내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감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테디 리트리브는 일정한 수심으로 루어를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워킹에서는 리프트 앤 폴을 할 때 스피너 베이트처럼 이렇게 들어주고 이 정도 들어주고 감아주고 들어주고 감아주고가 일반적이지만 깊은 곳을 급사면을 공략해서 깊은 곳을 노릴 때에는 로드웍을 좀 과도해 보일 정도로 크게 두 손을 이용해서 쭉쭉 들어줘야 이 스푼이 그만큼씩 올라와서 이렇게 운용이 된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나 오늘 좀 마지막에 정리도 괜찮았어? 아, 그렇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스푼을 이용해서 대형 호수에서 낚시를 하든, 강에서 낚시를 하든요. 이런 스푼을 이용한다는 건 이 스푼 자체가 보여주는 게 대부분 물고기를 흉내내거든요. 이 스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아줄 때 이 모양 때문에 앞에는 잡히고 뒤에는 이렇게 펄렁펄렁 하면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트 피쉬가 이동하는 경로 혹은 모여있는 장소, 그런 곳에서 운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낚시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만 쓰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컬러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댓글창에 있었는데, 은색 스푼은요, 반짝거림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색 스푼은 흙탕물에서 좀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선배님들께 들은 바에 의하면, 은색 스푼은 확실히 어떤 커 보이는 효과? 그런 게 있고요. 좀 반짝거림이 확실히 어필이 돼요. 그래서 맑은 물에서 쓰는 게 좀 맞다고 하고요. 금색 스푼은 자신을 좀 이렇게 크게 느끼게 하는, 빛을 이렇게 많이 뿌옇게 해서 자신의 실제 볼륨보다 크게 해서 존재감을 좀 더 확산시킨다고 해야 되나? 확대하게 상대가 좀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을 해서 자기가 무조건 흙탕물에는 금색, 맑은 물에 은색이 아니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현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음에 드는 거. 그지?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스푼을 이용한 겨울철 낚시는요. 역시 아다리 걸리면 여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춥다고 지루한 게지 마시고요. 이 꿀팁 패스 다 보셨으면 이번 주말에 일단 따봉과 구독 누르시고 출조하러 가시죠. 그러면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안녕.